오늘은 그러니까 그 숫자 기둥표를 갖다가 오늘 그 숫자 기둥표까지는 아마 진도가 안 나갈 건데요. 아마 그 간단하게 그 개요적으로 오늘 그 제일 큰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했습니다. 강의를 갖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크게 그 자연의 어떤 그 흐름을 또 구분한 그 분류법 중에서 동양에서 가장 이제 크게 분류하는 게 음양하고 오행. 이 정도는 뭐 다 문자 자체는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상호작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장명에서는 뭐가 써 있느냐 하면 이제 생극설, 생하고 극하고 하는 생극설이 좀 활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행은 관심을 유별나게 이제 두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요 표를 제가 한 번씩 만들어 드리곤 했는데요. 양하고 음하고 요 개념이 크게 봐서 뭐냐면 하나의 시간이거든요. 시간. 이게 시간을 배분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운동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죠, 그죠? 움직이는 건데 이 움직이는 게 크게 두 가지 패턴이다. 그래서 밖으로 자꾸 나가는 놈하고 안으로 자꾸 또 이렇게 모여드는 놈하고 이렇게 운동 방향이 크게는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위로 오르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리거나 이렇게 크게 이제 이분법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운동 단위로 이제 그 운동의 방향성에 의해서 명칭을 붙인 것이 양운동, 음운동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우리가 제일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체 이제 이해를 위해서 그냥 낮하고 밤 정도만, 자연의 현상 속에서는 낮에 이루어지는 운동, 그러니까 낮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양의 기운이 이렇게 점점점 유해해지는데 그게 해가 뜨고 지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가만히 엎드려 있던 것들이 일어서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자기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양운동. 그 다음에 음운동은 뭐냐면 이제 밤이 되어서 자기 성질이나 개성을 잃어버리고 또 외부적인 대사를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풀 한 포기 하나도 물론 밤에 하는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진 놈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이게 밤이 되면 외부적인 대사를 멈추고 자기 안으로 내부로 힘을 이렇게 모으고 내부적으로 힘을 쌓아 나가는 그런 어떤 그 동작이 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로 낮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 밤이 되면 활동을 좀 쉬면서 안으로 힘을 모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양 개념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뭐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해놨어요. 여기에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운동성이나 경향성이 강한 것,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어떤 그 성질이나 기질 이런 것들이 사물에 드러났을 때 대체로
이렇게 기운이 밖으로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어떤 모양. 그런 모양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사람에서는 대충 남자가 좀 더 그런 발산하는 기질이 강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또 수렴을 하는 어떤 기질이 더 강한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그 양과 음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쪼갤 때, 배속을 주로 이렇게 양을 남자에, 음을 여자에 해놓은 것이지, 이게 남자, 여자라는 말 자체가 양과 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후학들이 뭐냐면 이제 그 개념이나 이해를 명확하게 잘 못하고 놓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느 텍스트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양과 음 이렇게 하면 여기 또 뭐 하늘, 땅,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슨 이게, 공부를 좀 해보려고 이런 표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걸 보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표에 질식을 해서 그냥 대충 책을 덮습니다. 조금 보다가. 일단 다음 기회에, 다음에 봐야지 해놓고 그대로 책장에 먼지가 쌓이도록 두는데, 이게 이제 개념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해를 놓치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이 왜 이제 천지를 이렇게 나눌 때 양을 왜 그렇게 배속했냐. 가볍다는 거죠, 가볍다. 가볍고 펼쳐져 있다. 밖으로 펼쳐져 있는 어떤 기운.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 엉긴다잖아요. 그죠? 무겁다, 엉긴다. 그래서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오고 또 뭐냐면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엉겨붙는 작용하잖아요. 이런 엉겨붙는 작용이 활발함. 엉겨붙는 작용이 그 활발한 운동, 또 그 운동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땅. 그래서 대체 땅은 어떤 성질, 음의 성질이 드러난 것,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 이제 남존여비도 희한한 논리로 갖다 때려 붙인 거죠, 사실은. 이게 거기 음양의 양음에는 뭐냐면 귀천이 없다니까요. 양이나 음이라는 개념에는 기천이 있는 게 아니고, 기천 개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어떤 그 귀천, 또 선악, 이런 개념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가 끼워 넣고 막 그거 갖다가 이제, 학문적으로 곡학 아세를 하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그냥 가져와서 그냥 갖다 붙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이렇게 양의 기운으로서 뭐 하늘이 더 좋다는 개념을 하는데, 이제 이쪽 학문을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는요,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게 한데, 소위 자연은 선악이 별로 없다니까요. 자기가 가진 어떤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운동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선하다, 악하다. 이런 개념으로 볼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호불호,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좋다, 나쁘다. 또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낮이 좋은 거예요? 밤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대답을 못 한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낮이 좋아. 이렇게. 그럼 자기 가치관이고, 자연의 섭리는 낮과 밤에 좋고 나쁨을 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 귀천이죠. 그죠? 귀천. 이제 우리가 사람이 볼 때의 위치가 높으면, 그거 좀 귀. 그죠? 위치가 낮으면 천이라는데, 역의 원리에는 뭐냐면 귀천의 어떤 원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이렇게 보면은, 산 위에, 높은 산에 보면 이렇게 눈이 내려가지고, 그 산의 그 윗부분만, 그죠? 그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걸 한 번씩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 눈이 여기에 내려앉은 것이 뭐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어떤 기준으로,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역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물이 어떤 에너지나 외부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산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멋있고 안 멋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선악에다가 사실은 여기서는 또 어떻게 보면 미추 개념도 별로 없거든요. 아, 이 멋있다. 이 예쁘다. 멋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선악이나 미추나 좋은 것, 나쁜 것, 또 뭐 귀한 것, 천한 것, 이런 식의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자연의 더 원리적인 것을 이렇게 잣대를 이렇게 가지고 재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대부분 다 이제 워낙 습관적으로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자연의 어떤 그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한 음양이나 오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곡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뒤에 가면은 조금 뒤에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만 이제 그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운동이나 그 기질 이런 것들이 서로 낳아주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그건데 낳아주는 거는 좋은 건 같다. 그 다음에 억제하는 거는 나쁜 건 같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처음에 개념을 사실은 좀 크게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선행적인 어떤 그 여러분 개념을 먼저 좀 정리를 해두시고 그냥 자연의 운동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연의 운동은 크게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누자면 소위 이분법이죠. 이분법. 이분을 하자니까 하나는 양운동, 하나는 음운동 이렇게 쪼개볼 수 있더라. 쪼개볼 수 있더라. 여기에 좋고 나쁨은 없음. 원래 그런 거죠. 우리가 물방울이 물에 뭘 이렇게 띄워놓으면 그죠? 무거운 놈은 어떻게 해요? 무거운 놈은 내려가고 그죠? 가벼운 놈은 물 위에 뜨고 이런 것처럼 어느 하나의 큰 어떤 그 에너지 패턴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양의 기운이 많으면 위로 발산하려고 하고 음의 기운이 많으면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죠?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평균적인 어떤 기운에 비해서 더 뭐냐면 발산적이냐 아니면 수렴적이냐 요걸 그냥 분류해 놓은 것이 바로 양과 음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양과 음을 배속해 가지고 뭐 표를 보면 많아요. 뭐 이렇게 튀어나온 놈은 양이고 이렇게 패인 것은 음의 형태다. 뭐 이게 이 자체가 음양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운동이 이루어졌을 때에 대체로 사물의 어떤 모양새는 이런 어떤 모양새가 형성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느 책을 보셔도 다 좋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류표라고 하는 것이 이 운동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패턴.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명과 암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명이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암은, 그죠? 그래서 명암은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천재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표를 전혀 안 보고도 여러분이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표만 처음에 그냥 막 계속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걸 개념을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의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경향, 성질, 또 모양, 이런 것들을 옛날 사람들이 양이다, 음이다, 이렇게 해서 쭉 그렇게. 그럼 우리 감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쁜 상태, 기쁠 히자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깊이 잠겨가지고 어디 우울한 상태, 우울하고 기쁨하고, 또 뭐 기쁨은 다른 말로 뭐 명랑이라 합시다. 명랑. 그러니까 명랑은 어떤 상태? 양운동 상태. 그 다음에 우수에 젖었다. 음운동,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갖는 운동의 어떤 경향성에 의해서 크게 이분법으로 분류를 한 것이지, 이 자체만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음양에 대한 이해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굉장히 우울하다.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음운동이에요, 양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는 그 양이 좀 유의하잖아요. 양의 기운이 조금 많아서, 남자의 어떤 남성성을 얻었다고 보고, 그런데 굉장히 우울하다. 그럼 운동 자체가 어디로 이루어진 거예요? 음의 운동으로 넘어온 거죠, 그죠? 예. 여인이 뭐냐면 반품을 안 해준다 해서 열받아가 막 길길이 뛴다. 그럼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예. 양운동이에요, 양운동, 그죠? 자, 이렇게 어떤 운동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예. 거기에 의해서 이제, 양과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분하는 것이다. 예. 하나로 고정해서 이것은 양, 저것은 음, 이렇게 분류하지 않는다. 그걸 먼저 선행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두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얼마든지 표를 갖다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성질이 드러나는 사물로 본다면, 자, 그러면 식물에서도 뭐냐면 한 몸 속에 그 꽃의 어떤 방향성,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꽃은 위로 자꾸 발산해요? 아니면 수그래요? 기본적으로 발산하죠, 그죠? 그 뿌리는 싹 파고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꽃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근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확장. 예. 이 확장이 되면,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이제 변화의 어떤 그 속성이나 패턴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음양의 어떤 개념이라는 게 뭐냐. 자, 천지 만물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생명력이 항구성, 오래도록 간다는 것은 양의 운동이 이루어졌다가 음의 운동이 이루어졌다가, 또 음의 운동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양으로 넘어갔다가 또다시 돌고 돈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운동성 자체가 그 순환성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운동 절반, 올라가는 운동 절반. 그걸 이제 우리가 태극마크에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태극마크에. 그죠? 네, 오르는 놈, 내리는 놈. 네, 이렇게, 이게 올챙이 둘이 아니고 자연의 운동이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운행한다. 이렇게 운행이라는 뭐예요? 행. 그죠? 다닌다. 그렇게 다닌다는 거.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생명력이 유지되는 그런 어떤 운동성 속에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막, 성이 나가지고 막 길길이 뛰고 있다. 그때 맞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조금 기다리는 게 좋아요. 예,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막, 열받아가지고 길길이 뛸 때는, 양의 운동이 계속된다는 거는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종이가 있다시피 그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결국은 타버리죠. 그죠? 타서 뭐냐면 어떤 거예요? 생명의 운동성에 어떻게 해요? 가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생명력을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것은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뜨거우면 지가 피했나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에다가 어떻게 해요? 종이에다가 우리가 돋보기를 이렇게 햇빛에다가 대면 조금 있으면 타잖아요. 여러분 그 자연 시간에 배웠죠? 초등학교 때. 근데 우리가 강아지를 한 마리를 딱 해가지고 햇빛을 딱 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막 뜨겁다고 막 비키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양이 극단에 가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초등학교 우리가 자연 시간에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사물의 분류를 뭐냐면 생물, 무생물 생물, 무생물. 그죠? 이게 생물과 무생물이고 제일 먼저 분류하는 게 뭐냐면 무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대사가 없다는 거죠. 물론 자체 우리가 원자의 세계로 보면 지자체의 에너지가 있지만 근데 생물은 뭐예요? 말 그대로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뭐냐면 비킨다는 거. 더우면
이렇게 옷을 벗고, 그죠? 추우면 또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결국 생명 있는 것들의 어떤 그 운동이고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어떤 단위에서 볼 때, 자연, 이렇게 지구나 자연의 운동으로 볼 때, 결국은 그 놈도 뭐냐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크게 봐서 양운동 아니면 음운동. 이런 패턴을, 그 항상성을 갖다 보인다는 것은 결국 요 운동의 왕래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표를 많이 만들어 놨죠. 뭐, 우리 호흡이면, 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기의 운동 방향으로 본다면 호는 내뱉는 것이고, 흡은 주워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는 양운동, 흡은 음운동.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으로 표를 이제 옛날 사람들이 친절하게 표를 쫙 만들어줬는데, 후학들이 볼 때는 이걸 다 외우려고 하니까 질식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큰 개념을 놓침으로써 결국 우리가 공부를 갖다 자꾸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바로 천재반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음량? 이게 사실은요, 이게 이 자체만으로 사실은 6개월짜리 강의예요, 원래. 요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6개월을 이것만 알으면 다 아는 거죠. 그죠? 이 양이냐 음이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매달리고 구름이 이렇게 쭉, 자, 물방울이, 지상에 있는 물방울이 어떤 성질을 얻으면, 양의 성질을 얻으면, 가만히 있는다, 기어 올라간다. 기어 올라가죠, 그죠? 기어 올라가고, 오르다가, 어느 정도 더 발산할 수 있는 어떤 주변에 그 공기의 압력이 있죠, 그죠? 기압차 있겠죠, 그죠?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압이 안 되면, 자기하고 에너지가 비슷한 데 가서 머무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는 구름이 그죠. 그 요게 뭐냐면 자기하고 에너지가 비슷한 곳으로 가서 이렇게 멈춘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변에 기운이 바뀌어가지고 이 공간보다 차이가 뭐냐면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비가 되어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와가지고 제일 낮은 곳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곳으로 오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뭉치고 엉기는 작용이 오죠.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서 우리가 뭐 산도 있을 것이고 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곳에서 그죠? 흘러 들어와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운동이 어떤 운동? 음의 성질을 얻어서 결국은 가다가 또 거기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겨울이 왔다. 그때는 가다가 그냥 딱 얼음 이래가지고 섣버리잖아요. 그죠? 극단적으로 어떻게 해요? 음의 성질을 얻으면 자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운동도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 이게 이제 음이 극단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자, 양과 음을 나눌 때 자, 동과 정, 움직임과 멈춤. 그래서 어디에 배속돼요? 당연히 양이 동, 그죠? 그 다음에 음이 정, 이렇게 되죠. 그게 동정. 움직인다, 멈춘다. 이걸 쪼갠다면, 음량으로 쪼갠다면. 그래서 이제 표들이 전부 이런 원리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얻었구나. 어떤 성질을 얻었을 때, 그때 그 성질을 얻으면요, 한동안 어떻게 해요? 그 성질을 유지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냄비에 우리가 물을 끓였잖아요. 냄비에 물을 끓였다. 이 수증기가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냄비 뚜껑을 열었다. 그러면 거기 나온 수증기가 어떻게 해요? 바로 밑으로 다이빙을 해요? 아니면 위로 한참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그 성질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에너지 패턴, 영향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한번 성질은. 그러다가 이 물이 어떻게 해요? 물방울이 쭉 가다가 지풀에 지쳐서 대충 이제 더 열 못 받을 정도 비슷한 공간에 가 있다가 다시 내려오고. 요렇게 음의 성질을 얻으면 내려오고 양의 성질을 얻으면 또 올라가고. 이게 큰 어떤 그 음량의 어떤 트리오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소화를 해두시면 응용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은 천재반이기 때문에
문제내도 금방 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예. 에너지는 뭐냐면 외부적인 변화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세상살이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언니야. 이러면서. 언니가 네가 그럴 수 있나? 이래가 또 슬슬 끌래. 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외부적인,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기질, 또 에너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가만히 있어도 해는 뭐 어떻게 해요? 뜨고 지고. 그죠? 또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그 변화들이 결국 나한테 결국 영향을 주게 되고, 내가 그 영향을 어떻게 해요? 영향을 할 수 없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죠. 예. 그 최근에 무슨 책 카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받아들임 이래가 제목이 있더라니까요. 받아들임. 예. 거기 막 외국 책을 아마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뭐냐면 이 역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이 삶을 살아간다도 되고 살아낸다 이런 것도 표현이 맞을 거예요. 살아내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 고역이잖아요. 근데 그럼 그렇게 살아내는 어떤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취해야 되는 자세 중에 하나거든요.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면 기다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겨울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우리 과학 세계로 이해를 하고 있죠.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지축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는 햇빛의 복사량이 달라서 사계절이 나눠지고, 그건 알죠, 당연히. 근데 그건 알긴 아는데 그걸 우리가 가변성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막 그냥 아예 지축을 우리가 세합보자. 이게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모르죠. 엄청난 과학 기술이 나오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가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왜 말이야 겨울을 만들어가지고 막 춥게 만들고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만들고 얼어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근데 자연의 원리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는 거죠. 친절 안 하다. 그것도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친절 안 한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대장에는요, 자기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겨울을 안 만들면 안 돼요. 겨울을 반드시 거치고 가야 또 봄을 갖다 이렇게, 왜냐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여러 이제 생명체들이 여기에 맞도록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누구나 오고 간다. 단지 그 강도 차이. 또 그것에 의한 어떤 구체적인 변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늘 이렇게 오고 가는데 결국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죠. 대응. 그 대응하는 마음 자체가 뭐냐?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드는 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겼다. 어쩔 거냐? 피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름은 어떻게 해요? 춥다, 덥다. 당연히 덥다. 근데 그 더위를 내가 자꾸 피하려고 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일흡이 있는 동안에도 계속 더위는 내 몸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라? 받아들여라. 그래야 더 큰 고통이나 아픔에서 벗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뭐 인문학 서적이나 또 사회과학의 일부 이런 서적들이 그 약간의 단편, 물론 그렇게 그 자세를 하나만 잘 우리가 유지해도 사실은 인생의 거의 득도죠. 받아들인다 이러면. 그러니까 뭐 법국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미운 놈은 자꾸 만나서 괴롭고, 그죠? 좋아하는 놈은 못 만나서 괴롭고. 그게, 근데 이제 미운 놈이
나한테 자꾸 미운 짓을 해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버리면 끝. 그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찰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는 거죠. 결국 사실 이제 음양이라는 게 개념이 굉장히 사실 큰 개념이에요. 큰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뭐 철학적인 원리 뭐 여러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천재반인 관계로 30분 만에 6개월 강의를 마칩니다.